역사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고요한 순간에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연다. 21세기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쓸 그 폭풍 역시 지평선 너머 초가 지붕마저 납작하게 눌러버릴 듯한 9월의 해질녘, 시간마저 잠든 듯한 전북 남원의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이 섞인 바람을 가르며 대한민국 트로트 판을 뒤흔들 미스트롯 3제작진의 은색 승합차 한 대가 운명처럼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의 이동이 아니었다. 한 소녀의 우주를, 그리고 대한민국 가요계의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역사의 첫걸음이었다. 자갈길이 뿜어내는 비명 같은 쇠바퀴 소리가 덜컹거릴 때마다 차 안의 공기는 기대와 긴장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이 운명적 여정에 동행한 두 명의 거인, 트롯 여제 장윤정과 감성 폭격기 진혜성.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이 탐사는 이미 전설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기획회의실의 두꺼운 벽을 뚫고 나온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영상 속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영혼의 무게를 직접 느껴야 합니다. 분명히 뭔가가 더 있어요. 직접 갑시다. 단 한 줄의 기획안이 살아 숨쉬는 로드 무비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보름. 천재를 알아보는 천재들의 직감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침내 카메라가 멈춘 골목의 끝,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화려함에서 비켜난 듯한 17평 남짓한 단층집이 서 있었다. 낡고 해진 스티로폼 포장재가 상처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틀려버린 벽면과 얇은 껍질처럼 일어나 바람에 속절없이 나부끼는 처마 끝의 페인트는 한 가족이 감내해온 시간의 고통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네 식구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세상의 칼바람을 막아내는 유일한 성체였다. 진혜성이 먼저 문지방을 넘으며 내 고향집 냄새랑 똑같다며 쑥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뒤를 따르던 장윤정의 발걸음은 현관 옆 빛바랜 사진 액자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초등학교 4학년 학예회라고 적힌 흑백 사진 속 분홍 치마저고리를 입은 한 소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노래에 담으려는 듯 온 힘을 다해 목청을 뽐내고 있었다. 그 소녀가 바로 13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음원 하나 내보지 못한 채, 그러나 노래라는 꿈의 불씨만큼은 꺼뜨리지 않고 가슴속에 품어온 주인공, 빈혜서였다. 거실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아담하고 부엌이라 하기엔 너무나 간소한 공간. 낡은 전기밥솥이 내는 규칙적인 소음과 냉장고 모터의 낮은 신음이 뒤섞여 좁은 집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것은 가난의 소리였고 동시에 삶의 소리였다.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하자 빈혜서의 아버지 오종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삶이라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한 아버지의 천근만근 같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가 가장 가슴을 쳤던 순간은 몇 해 전, 딸이 성대결절 의심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였다.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목에 찾아온 위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의 대형 병원을 오가야 했지만 왕복 교통비조차 버거웠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는 딸 몰래 흘려야 했던 눈물에 대해 집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죠. 우리 예서는 아직도 제가 그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아요 라고 덧붙였다. 그 고백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17평 공간의 공기를 가득 채운 눈물로 쓴 한 편의 서사시였다. 그 순간 장윤정은 들고 있던 가방을 조용히 식탁 의자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말로만 듣고 있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네요. 우리 오늘 저녁 같이 해 먹어요? 이 집의 고기 반찬이 귀하다면서요. 트롯 여제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얼어붙은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법의 주문이었고 상처받은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치유의 손길이었다. 그 목소리에 촬영 스태프들마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혜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소고기 장조림을 만들겠다며 나섰고
거친 손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제작 PD에게 자신의 손크림을 건네는 따스함을 보였다. 카메라 세대가 뜨겁게 달궈지는 사이 마침내 주인공 빈에서가 수줍게 기타를 품에 안았다. 그 흔한 연습실 하나 없던 그녀에게 벽에 붙인 낡은 흡음 스티로폼 몇 장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대였다. 숨막히는 정적.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그녀의 첫 소절.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17평 공간에 갇혀있던 한 맺힌 영혼의 포효였다. 빠짐없이 모음 받침까지 굳게 닫아내는 단단하고도 처절한 발음, 그리고 부산 사투리 특유의 알싸함이 칼날처럼 스치는 짙은 꺾기. 그녀가 막차로 떠난 사랑을 부르자 그 좁은 공간은 순식간에 수만 관중이 가득 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으로 변했다. 장윤정은 칼끝에 묻은 양념을 닦을 틈도 없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고 입은 벌어진 채 다칠 줄 몰랐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자 그녀는 마치 신내림을 받은 사람처럼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박수를 쳤다. 노래가 끝나자 장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미쳤다. 이건 미쳤어. 4분짜리 노래 안에 아버님의 사연, 어머님의 간절함, 동생의 장난기까지 전부 다 들려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삶 그 자체라고. 그것은 최고의 찬사였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장윤정이 한 무명소녀의 노래 앞에서 보낸 경배와도 같은 감탄사였다. 트롯 여제를 무릎 꿇리다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무릎 꿇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빈에서라는 거대한 재능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식탁 위에는 소고기 장조림과 애호박 볶음, 그리고 소박한 김치찌개가 올랐다. 어머니는 연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하냐며 허리를 숙였지만 장윤정은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디건 미스트롯 3공식 훈련 캠프 식단일 뿐이라며 이연과도 같은 농담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바로 그 순간 진혜성이 불쑥 거대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무런 로고도 없는 베이지색 봉투. 그 안에는 빈에서 씨의 하루 연습실 대관, 서울 왕복 병원비, 그리고 추후 음원 녹음 지원이라는 메모와 함께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한 두툼한 지원금이 들어있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다. 제 첫 팬클럽, 그리고 후배들의 마음을 모아 만든 겁니다. 저희가 받았던 사랑, 이제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빈에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억눌러왔던 서름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장윤정은 말없이 부엌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트로트는 울고 나서 더 잘 부르는 거야? 오늘 마음껏 울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제작진의 차 안은 숙연함으로 가득 찼다. PD는 노트북을 켜고 대본 파일의 제목부터 바꿨다. 트롯 캠프 하루 체험이라는 가벼운 프로젝트는 꿈의 밀도 17평이라는 묵직한 제목으로 다시 태어났다. 편집실에서 최종본을 본 CP는 단호하게 말했다. 8분 30초로는 부족해. 이 가족이 만드는 공기가 우리 프로그램의 온기를 결정할 거야. 16분으로 늘려. 그리고 방송 당일 기적은 현실이 되었다. 실시간 채팅창은 폭발했다. 집이 작으면 어때? 목소리가 우주만한데 17평의 오케스트라를 넣어도 될 기세와 같은 댓글과 함께 샵원 7평이 꿈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15만 회 이상 리트윗되며 대한민국을 뒤덮었다.